한 30년, 35년까지는 비트코인을 이길 수 있는 자산이 부동산, 주식, 모든 걸 포함해서 없을 것 같다. 네.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2030년 정도까지 마지막 불꽃이 크게 한 번 남아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남이사님 모시고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너무 남덕현입니다. 바쁘시죠? 요즘 바쁩니다. 저 일하느라 바빠요. 네, 웅달 책방 TV 틀면은 네, 남이사님 목소리를 저는 늘 듣습니다. 전 웅달 책방, 저 이제 부동산 투자자이면서 비트코인 투자자이기도 하고, 웅달 책방 유튜브에 이제 사회자 PD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네, 많은 분들 인터뷰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하루하루 지날수록 확실히 내공이 점점 더 단단해지시는 게 좀 느껴지는 것 음, 같아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뭐 부동산 원래 잘하셨지만 부동산 쪽도 그렇고, 우리가 비트코인 이야기는 좀 많이 해봤으니까 네. 오랜만에 좀 부동산 이야기를 더 중점적으로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 지금 어떤 또, 쪽이 좀 궁금하신가요, 대표님? 지금 또 연말이고 하니까 연말에는 뭐 내년 부동산 전망 이런 거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쵸, 그쵸. 네, 내년에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이거 화면을 공유 드리면서 좀 말씀을 네, 드려볼게요. 많은 분들이 지금 2025년 부동산 오르냐 떨어지냐 요거에 이제 관심이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좀 살펴보면 지금 요게 조금 화두인 것 같아요. 부동산 쪽에서는. 서울 서울 아파트 아파트 슈퍼 사이클. 슈퍼사이클 오나 어떤 어, 분들은 강력하게 오신다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급격하게 내년에 집값 급등한다. 네, 있고 반대편은 무슨 소리냐 지금 폭락한다. 네. 양분돼 있거든. 중간이 잘 없어요. 요즘 보면은. 되게 극단적이네요. 예. 근데 요게 사실 논리가 뭐냐면은 요거거든요. 네, 지금 공급이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서울이라는 지역의 수요는 그대로인데 네, 공급이 2021년에 정점 찍고 이제 거의 4년 동안, 3년 동안, 내년이면 4년째죠. 4년 동안 아파트가 이제 재개발 지역은 쭉 못 가고 고가의 분양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공급이 쪼그라들어서 뭐 인허가 물량이 줄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심리가 이렇게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쪼그라들어 있으니까 집값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공급이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서 내년에 뭐 경제가 조금 좋아져서 심리가 이렇게 커지고 수요가 좀 더 늘어나면 음,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결국엔 이 가격이 이렇게 폭등할 것이다. 이 논리거든요. 네, 그래서 핵심은 결국은 수요보다 공급이 이제 못 따라간다. 그거예요. 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호기심이 생기는데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맨날 부동산 얘기할 때 이렇게 뭐 부동산 거래량, 가격, 뭐 지역별 동향 요거는 사실 부동산의 결과를 말하는 거거든요. 거래량과 가격이라는 건. 네, 그리고 어떤 수요나 공급 심리는 이제 부동산 쪽에 어떤 그 카테고리의 수요와 공급 레벨이 어떤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 25년 부동산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 쪽보다는 부동산 정책 레벨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대출 규제 같은 게 있겠죠. 네.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요 경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는 말씀이네요. 지금 요 밑에 이 작은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에 대출 규제 뭐 풀 거냐 말 거냐, 요것도 좀 중요하지만, 네, 내년에 좀 우리 환율이 이게 더 올라갈 거냐, 내려가면서 안정화될 거냐, 수출이 좋아질 거냐, 경제 이야기고, 사실은 보통은 여기까지만 저희가 알면은 됐는데, 네. 내년은 전 다르다고 봐요, 대표님. 음, 내년은 한국이라는 경제를 이상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지금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리고 정책의 전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해리스가 됐으면 저는 아마 우리나라 경제를 유심히 보고서 예측을 했을 텐데, 왜냐면 바이든 시즌 2일 테니까. 네. 세계 자유무역 하면서 뭐 비트코인 암호화폐 별로 안 풀어주고 금리는 음, 장기 인하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강달러를 할지 약달러를 할지
관세를 올리고 이민 정책 강화하는 게 미국의 인플레를 만들어내서 금리 인상 기조로 갈지 70년 동안 50년 동안 계속 이어졌던 자유무역 기조를 빼고 보호무역 관세주의로 갈지 그다음에 이제 또 이 암호화폐도 되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게 지금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요 위에 것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에 훨씬 더 중요하다. 단적인 예로 이거 조금 트리거를 말씀드려 보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신다는 거시경제 전문가분들도 꽤 계세요. 제가 인터뷰를 하다 보면. 네. 근데 이분들이 그냥 뭐 그냥 동네 아저씨들이 아니고 어디 교수님이시고 연구원이시고 몇 년 동안 잘 맞춰오셨던 분들인데 근데 한쪽에서는 경기 침체 온다는 분이 반 계시고 한쪽에서는 내년에 미국 골디락스 온다. 경제 엄청 좋을 거다. 음, 반 정도 계세요. 네. 근데 양쪽을 제가 들어봤더니 두 분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미국은 그래. 미국은 아주 좋다. 혹은 내년 상반기는 좋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 네. 근데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내년에 좋게 안 보세요, 다들. 아, 실물 공통적으로. 경제도 그렇고 네. 어떤 이런 그 투자 쪽의 어떤 유동성이나 금리적인 측면도 되게 어렵다. 수출도 어렵고. 그리고 미국에 기침하면 우리 조금 전에 성정길 대표님이랑 비트코인 이거 찍었는데 비트가 기침하면 알트는 박살나잖아요. 맞아요. 미국이 내년에 정말 뭐 하반기에 이제 기침 한번 하면 우리나라는 난리가 날 박살나죠. 텐데 네. 그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과연 지금 여기 위에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와 어떤 통화 금융의 안정 또 정치적 불안정이 결정이 될 텐데 과연 지금 요 하윗단의 요 부동산 레벨에서 공급이 적으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거다는 얘기가 맞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를 들면 우리 97년도 이 IMF 때 네. 그때 제가 그 부동산 공부를 제가 돌이켜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80년대 88 올림픽 때까지 집값 막 급등했잖아요. 80년대 네. 후반에 노무현 대통령 때 이상으로 급등을 했는데 그때 일기 신도시 89년부터 입주로 10년 동안 잠재웠단 말이에요. 89년부터 96년까지 97년까지 부동산 가격을 보시면 이렇게 서울 부동산 가격 보시면 이렇게 조금 올랐다 이렇게 안정화돼요. 네. 노태우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네, 업적이죠. 업적이죠. 그때 이 공급을 이렇게 막대하게 때려 박았잖아요. 이렇게. 네. 또 억제를 했는데 사실은 그 신문 기사나 이런 거 저도 자료를 찾아봤더니 한 96년도부터는 공급이 좀 부족하다. 너무 일기 신도시 짓고 너무 거의 한 8, 9년을 공급을 제대로 안 하니까 네.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IMF 오기 직전에. 음, 이미 그때 공급 부족이 표면화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대외 경제 이슈로 IMF 맞아버리니까 97년, 98년 부동산 완전 박살났잖아요. 공급이 아무리 뭐 적고 난리해도 역대급 박살이지 않나요? 역대급 IMF가. 박살이죠. 네. 물론 지금은 그때처럼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가 온다 이런 건 얘기는 하는 건 아니니까 네. 다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이 대외 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경제가 안 좋고 단순히 실물 경제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뭐 금리가 특히 미국이 올리는 게 가장 두려운 거죠. 우리 네.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집값이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슈퍼 사이클이라고 할 만큼 폭등할 수 있겠느냐. 음, 폭락은 저도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뭐 약보합 정도 혹은 뭐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내년에 바로 폭등하는 거는 지금 판단하기는 대단히 이르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뭐 어떡하란 얘기냐?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잖아요, 대표님. 네.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요즘 투자 방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음, 어, 저는 최근에 올해 초부터 이제 비트코인 투자, 사실 작년 말부터죠. 비트코인을 조금씩 사모으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올해 초에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투자하면서 여러 채널에서 뭐 신사임당, 웅달책방, 성정길 TV에서 나는 부동산보다 올해 비트코인이 훨씬 좋은 것 같다. 나도 네. 그래서 큰 금액을 투자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올해 1년을 겪고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생각이 바뀌었어요. 음, 올해 부동산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올 24년만 부동산보다 좋게 보는 게 아니라, 네. 30년, 35년까지는 비트코인을 이길 수 있는 자산이 부동산, 주식, 모든 걸 포함해서 없을 것 같다.
투자 상품 중에서 비트코인을 압도하는 건 거의 없을 것 같다. 거의 이렇게 없을 것 생각하고 같다. 계시는 거죠. 물론 시기에 따라 뭐 하락 시기가 있을 수 있고 주식의 개별 종목이 뭐 10배, 20배 가는 것도 있잖아요. 알트코인도 그렇고. 근데 그쵸. 그냥 평범한 사람이 적당한 노력으로 내가 마음 편하게 투자를 했을 때 비트코인을 이길 수 있는 수익률을 가질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음, 그게 2025년뿐만 아니고 2030년, 2035년까지도요. 네. 근데 저는 부동산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2030년 정도까지 마지막 불꽃이 크게 한 번 남아 있다라고 보거든요.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2035년밖에 안 남았어요. 남았는데. 예, 그게 25년이 시작이 될 거냐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세계 경제와 미국의 방향을 봐야 그게 25년부터 시작인지는 알 수 있는데 네. 중요한 건 내년에 시작을 안 하면 26년에 더 세게 시작을 할 겁니다. 네. 공급이 쪼그라들 테니까 준비가 됐을 때 튀어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무주택자인 분들은 25년에 부동산 내 집 마련을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뭐 저도 방송을 하고 성 대표님도 방송을 하시잖아요. 네. 세계 경제가 미국 경제가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골디락스 기조로 간다. 금리 인하로 가면서 장기 호황 기조로 가는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는지 또 어제 윤수목 대표님께서 강의해 주신 걸 제가 들었는데 10년물하고 미국 2년물 국채 가격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역전됐다가 정상화 될 때 여지없이 미국 주식 시장에 폭락이 왔던 차트를 보여주셨거든요. 어, 근데 그걸로 봤을 때 지금이에요, 사실 그게. 네네. 근데 그게 오면은 이제 우리나라 주식이나 경제, 부동산은 박살이 났더라고요. 네. 그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부동산 내년에 공급 부족으로 무조건 오를 것까 영끌해서 사야 돼가 아니라 저는 관망하면서 지켜보자. 단 내 돈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을 지금 미리미리 보면서 임장도 해보고 부동산도 가보고 집도 보고 준비를 해놓자는 거예요. 준비를. 네. 그리고 내 금액보다 한 1억에서 2억 정도 더 비싼 아파트 거기까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년에. 어, 그래서 내 금액에 맞는 갈 수 있는 아파트, 그리고 조금 더 한 평수 크거나 내가 한 지역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거를 내년 한 2월에서 3월 정도까지는 열심히 임장 다니시면서 주말마다 가시면서 이렇게 탐방해 놓으시고 준비해 놨다가 내년 봄이면 방향성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이 대출 규제 정책을 내년 봄부터 풀어줄지 아니면 더 쪼일지, 미국이 금리 인하 기조로 갈지, 그다음에 트럼프가 뭐 정말 중국의 관세 60%를 정말로 때릴지 아니면 말만 그렇게 하고 한 2, 30% 올리고 어느 정도 다시 지금의 무역 체제로 갈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 이제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측면에서는요. 네. 지금, 요즘에 거래가 거의 없잖아요, 부동산이. 네, 그쵸. 사실상, 진짜 부동산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계정 휴업에 가깝게 거래량이 없는 이유가 대출 규제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그쵸. 지금 뭐지 15억 이상, 뭐 한 20억 이상 강남 뭐 이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네. 사실 대출 규제가 있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뭐 영끌하는 분은 가끔 있겠지만 대부분은 돈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12억 이하, 특히 9억 이하의 아파트 시장은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이런 걸로 많이 대출을 받아서 사셨기 때문에 이 대출 규제하는 순간 이제 뭐 살 수가 없는 거죠. 사고 싶어도. 특히나 요즘에 전세자금 대출도 규제가 심해가지고 전세도 지금 다 이렇게 멈춰 있어요. 이게 전세도 내년 음. 되면 풀릴 거라고 다 내년에 보러 많이 올 것 같다고 다들 이렇게 음. 밀어놓은 상태거든요. 맞아요. 그 정말 얘기 잘해 주셨는데요, 대표님. 지금 요 세계 경제 레벨 요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가 요 경제까지 포함을 했을 때 그럼 부동산 정책이 지금 녹록하냐라고 음. 보면은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대출 규제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내년에 이 대출 규제를 정말 정부가 지금 이렇게 정치적 혼란이 있는 가운데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대출 규제를 정상화할 거냐, 아니면 지금보다 더 가계대출 줄여야 된다고 전세자금 대출을 더 쪼일 것이냐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사실 대통령이 부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국토부 관계자분들이 솔직히 지금 리더십이 부재인 상황에서 복지부동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은 그냥 뭐
그냥 대출 건들지 마. 괜히 건드렸다 나중에 욕먹어. 그냥 음, 규제 유지해.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늘 하던 대로 새해 됐으니까 그냥 한 뭐 2, 3월부터는 풀어.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모르는데 어떻게 지금 25년에 폭등이 올지 안 올지 이거를 전망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네. 그러니까 저도 남이사님 의견에 상당히 동의하는 게 부동산이 폭등하려면 일단 경제가 정말 정말 호황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음, 생각에. 근데 우리나라 경제가 코로나 때 이후로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맞아요. 삼성전자도 지금 적자가 좀 심각한 상태이고 또 전기차 캐즘 때문에 2차 전지 산업들 다 좀 박살나고 있잖아요. 어.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데 부동산만 혼자 날아간다? 솔직히 제 머리로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쵸.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실물 경제랑 이제 이 투자 자산 시장은 분리가 돼서 코로나 때 그렇게 실물 경제 안 좋아서도 부동산 엄청 오르지 않았냐. 그 네.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과 비트코인 다 올랐잖아요, 그때는. 그땐 돈을 너무 많이 풀었죠. 그쵸. 인간적으로. 저금리로. 그러면은 단순히 야, 지금 실물 경제가 안 좋아도 부동산 올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럼 그때랑 지금 뭐가 다르냐? 그때처럼 금리가 뭐 2%, 1.8% 이렇게 돈을 저금리로 빌려 주는가? 네. 아니면은 국가에서 코로나를 극복하려고 그냥 묻지마 대출 막 해줬잖아요, 그때. 네, 네. 그다음에 비트코인으로 올라서 돈 번 사람, 주식이 올라서 돈 번 사람이 아우 서울 강남에 한 채 사야지 턱턱 살 수 있었던 아, 시기고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주식이 지금 이 상황인데 아무리 미국 주식 많이 하신다고 해도 대부분 국장 하시잖아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도 성 대표님 말씀처럼 지금은 무리하게 영끌해서 내 집 마련할 때가 아니라 이제 무주택자라면은 뭐 그 뭐 한 6억 이하라면 저는 언제든 사도 좋다고 보지만 이제 그 이상의 집들을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내년 봄까지는 좀 관망하시면서 음. 좀 방향성을 봐도 늦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오늘 해주신 말씀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끄덕끄덕 하면서 들었거든요. 네. 그 음. 어떤 부동산 전문가분보다 가장 현실적이고, 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대표님 저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냐면 예전 같으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부동산을 좋게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작년 말부터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하면서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음, 뭐냐면은 한국 부동산은 결국은 이제 제가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 긴 상승 사이클의 거의 끝물이거든요. 네. 마지막 굴 곳이 남아 있다고 보지만 정말 많이 올라갈 거라고 봐요. 저는 재개발, 재건축 시대가 오면서.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내리막길에서의 이 급등이거든요. 음, 어. 근데 비트코인은 이 또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원화라는 자산이 점점 내리막길인데 비트코인은 글로벌 자산이고 달러 표시 자산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도 비트코인 수익률이 굉장히 좋고 장기적인 전망도 좋으면 한국 부동산은 정말 유리한 상황에서만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제가 얻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무주택자인 경우는 전세, 월세, 매매 이 셋 중에 하나를 내가 택해야 되잖아요. 부모님 집에 사는 그쵸. 게 아닌 이상. 네. 그러니까 뭐 조금 대출 받더라도 이 상승 가능성이 남아 있으니까 매매를 추천을 하는 거고, 물론 그게 아주 너무 비쌀 때는 안 하겠지만, 근데 추가적으로 한 채, 두 채 더 사서 투자하는 그 목적으로는 저는 정말, 정말, 정말 뭐 갭이 막 붙었을 때, 아니면 정책적으로 너무 저금리에 지금 빚내서 집 사라 밀어줄 때, 그럴 때 아닌 이상은 한국 부동산이 이 암호화폐를 따라갈 수 없다고 봅니다. 수익률 면에서. 음, 예. 거기다가 또 규제도 있으니까 부동산은 각종 규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은 2년 동안 세금 없잖아요. 아, 그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금이 없는 양도세가 없는 자산이랑 규제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자산, 대출도 안 해주고. 그리고 한국 부동산은 비싸지 않습니까? 네. 예, 물론 이제 제가 그래서 저는 지방 광역시 부동산 특히 대구나 부산 이런데 너무 네. 중심부 아닌 데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하면은 또 지방은 또 관심들이 없으세요. 음, 대구 부동산 지금 역대급으로 그 수성구 만촌동 이쪽 빼고 네. 그쪽
정말 그 핵심지만 빼면은 지금 나머지는 너무 집 사기 좋거든요. 내 집 마련하기. 그쵸. 내년까지도 분명히 좋을 텐데 이제 그때는 아마 안 사고 또 이제 나중에 막 2028, 9년 이때 막 오르기 시작할 때 사지 않을까 또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근데 침체일 때 입주 물량 많을 때 사는 건 또 무서우니까. 그쵸. 그래서 대표님 제가 네. 그 저희 저 홍보 하나만 할게요, 대표님. 그 네. 고래 동공부라고 그 pending에 저희가 그 둥지를 하나 틀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에 펜딩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펜딩 사이트가 나와요. 네. 예, 여기에 고래 동공부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네, 저도 있고 성정길 대표님, 웅달 대표님, 빗소영 대표님이 이렇게 계시고 네. 저희가 한 달에 이렇게 각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하고 한 달에 총 네 번 강의를 하고 외부 네. 초청 강사분을 해서 한 달에 다섯 번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음. 1월에는 주동님, 비트코인의 아, 네. 요즘에 주동님 핫하시던데. 핫하신 분이죠. 네. 주식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고 음. 암호화폐로 지금 굉장한 투자를 보여주시는 분이고요. 네. 2월에는 신민철 작가님. 엄청난 네, 분이시죠. 네, 비트코인, 알트코인 뭐 아주 그냥 굉장히 초고수죠. 큰 금액을 또 투자하시는 정말 철이형 네. 멘탈이 전무대 철이형 오시고 3월에는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작가이신 강한국 작가님이 오세요. 아, 강욱 작가님 오시는구나. 예. 그래서 이렇게 매달 이렇게 저희 특강 강사분 포함해서 다섯 명이 강의를 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 이렇게 멤버십으로 이렇게 한 달 강의를 하실 수도 있고 3개월, 6개월, 이 1년권 이렇게 뭐 할인이나 두 달 혜택이 있으니까 이런 거 신청하셔가지고 강의를 성 대표님, 웅달님의 비트코인 강의, 저의 부동산 강의 이렇게 뭐 빗소 형님의 또 이 어떤 자기 개발? 자기 개발 강의를 들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제가 어떤 강의를 드릴지 조금 멤버십에서 할 거 맛보기로 말씀드리면 네. 네, 저는 29년 12월까지 10억 만드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빵원부터 시작하는 빵원부터요? 네, 다들 빵원부터 마음이 시작하는 편하시겠다. 빵원부터 물론 내가 1억 있는 사람과 2억 있는 사람은 이게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정말 빵원부터 시작을 하면 뭐 네. 10억까지는 못 가더라도 저는 그래도 한 6, 7억 정도는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 그 되게 부정적으로 안 봐요. 그리고 운이 좀 따라준다면 10억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빵원이더라도. 야, 어, 5년밖에 안 남았는데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게 어, 저는 부동산만 할 때는 굉장히 리스크를 많이 지고 다주택 갭 투자 막 지방에 이런 거 아시잖아요. 알죠. 그거를 감수했을 때 성공하면 10억인데 이게 위험해서 권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실제 네. 저도 그렇게 투자를 안 하고. 근데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발견하면서 아, 이거를 결합하면 가능하겠다. 음,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복잡하지 않으면서 네. 그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파트입니다. 하나는 저축하는 거. 어떻게 악착같이 내 급여 소득자가 최대한의 저축을 할 거냐. 그리고 단순히 원화로 저축을 할 거냐. 적금을 들 거냐. 아니면 몇 퍼센트를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에 분할해서 이 저축을 할 거냐. 제가 그 표 같은 걸 좀 만들어 봤거든요. 네. 그한 30% 정도 내지 50%는 비트코인으로 저축하시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거 방법을 알려드리고 무엇보다 이 매달 이렇게 그 김경필 트레이너님처럼 쫄 거예요. 저축 열심히 하고 있냐고. 네. 제가 이걸 할 수 있는 이유는 저도 제가 2000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2013년에 제가 연봉 1,800 정도로 시작했거든요. 야, 진짜 박봉이셨네요. 예, 그러면은 그때도 급여가 적은 편이었으니까 제가 뭐 월 200, 요 정도로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지금도 뭐 한 2, 300만 원이 가장 많으실 텐데 그런 상황에서 저도 그래도 전 부동산 투자 하나로 뭐 한 7, 8억, 8억 정도 순자산 만들고 지금 또 비트코인을 거기서 일부 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네. 사실은 제가 잘 하는 분야예요. 음, 악차까지 저축하고 그거를 어떻게 부동산으로 불리고 안전하게 네. 안전하게 불리고 이것만 했으면 좀 단조로웠을 텐데 비트코인이 붙으면서 2028년에 5차 반감기가 있잖아요. 네. 아, 그러면 이거를 같이 갈 수도 있겠다. 같이. 음, 그거를 제가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알려드릴 거고 또 아니 너가 비트코인 뭐 하냐 이러실 수 있겠지만 저도 그래도
비트코인에 작년부터 투자를 시작을 했고, 비트, 알트 투자를 특히 알트코인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알트코인이 어려운 점이 뭐구나. 이런 네. 거는 일반 직장인분이 하기 쉽지 않겠다 이런 거 많이 느꼈거든요, 저도. 그래서 음. 제가 경험한 걸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부동산과 비트코인으로 10억을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좀 강의를 멤버십으로 틈틈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한국에 있어서 부동산은 그냥 집 이상의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남이사님이 지금 강의 듣는 분들보다 저는 그냥 한 발 정도 앞서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바로 앞에서 끌어주는 게 사실 제일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년 된 고인물 분들 얘기하는 음, 것보다 네, 남이사님처럼 시행착오 지금 겪어가면서 바로 앞에서 좀 알려주시면 더 큰 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부동산 투자로 막 다주택 투자 아니면은 뭐 상가 투자 아니면 뭐 오피스텔 이런 거 말고 그냥 아파트만, 그것도 음, 우량한 지역만, 한두 채만, 네, 암호화폐 투자도 저는 선물 못 하고 많은 분들도 선물 쉽지 않아 하고 그다음에 샀다 팔았다 이런 트레이딩 어려워 하시잖아요. 그러면 네, 그걸 하실 수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이제 성적길 대표님 같은 분의 그런 강의를 들으시면 굉장히 높게 가실 수가 있는데 대표님도 아마 아실 거예요.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요. 특히 또 내 성향이 그런 거 못 견디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솔직히. 네,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한 맞춤 강의인 거예요. 쉽고 복잡하지 않고 하지만 괜찮은 수익률. 그러니까 최고의 수익률은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익률을 드릴 수 있는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부동산, 비트코인 둘 다 잡을 거예요. 제가 음, 해보니까 아무리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 우리나라에 내가 터전 잡고 사는 입장에서 무주택으로 암호화폐 투자한다. 이거는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요. 네. 안정감이 너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사실 코인 투자 생전 처음 해봐. 뭐 주식으로 투자해 보셨어도. 네, 근데 이걸로 벌어본 적도 아직 없어. 네, 근데 내 집도 팔고 사지 말고 여기 올인하면 4년 뒤에 부자가 된다. 이게 심적으로 안 될 것 그쵸. 같은 거예요, 네, 저는. 쉽지 않죠.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빠른 내 집 마련, 동시에 빠른 비트코인 투자를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음, 내 집이 있는 상태에서 코인 투자하고 부동산 시장도 눈여겨보면서 굉장히 유리해졌을 때, 그때에 한해서 부동산을 하나 정도 더 사면, 부동산은 또 이 장이 좋을 때는 정말 한 5천만 원 정도 투자로 막 2억, 3억을 그냥 1년 만에 남겨 먹으니까. 네, 저도 이제 그렇게 벌긴 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내 집 마련은 기본 필수고 비트코인 DCA 투자가 같이 가는데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는 공격적으로 하나 정도 더 들어간다. 음. 요렇게 좀 틀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굉장히 로드맵을 짜 드리면서 좀 대중분들이 따라할 수 있게 그런 강의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집과 부동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요 정도 강의를 하는데 여기에 또 이제 네. 눈높이가 높은 분들은 성정길 대표님이나 웅달 대표님 또 우리 특강으로 오시는 주동님, 신민철 작가님, 광우 작가님 이런 고수분들의 조금 더 거기서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또 들으시면 이제 그걸 또 보충이 되시겠죠. 네. 저희가 또 톡방에서도 늘 함께 하니까 네, 그런 네. 부분도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지금 톡방 예를 들면은 지금 최근에 서울의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33평 이하의 뭐 한 시가로 한 8억 정도 네. 기준 공시지가 한 5억인가요? 그러니까요. 8억 네. 정도 빌라를 갖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봐서 아파트 청약 기회를 주겠다 이런 정책이 오,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네요. 이 정책도 제가 이제 이런 멤버십 때 풀어드릴 거예요. 지금 정부는 서울 부동산은 이 뜨거운 걸 얼리고 이 차가운 지방 부동산은 뜨겁게 만들어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미국의 트럼프란 사람이 돼서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려운 상황인데 금리를 내렸다가는 서울 부동산에 불이 붙을 수 있고 그렇다고 금리를 안 내리자니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고 막 이런 어려운 속에서 이제 서커스 하듯이 부동산 정책을 펼칠 텐데 네. 그런 단기적인 거 말고 사실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이미 그린벨트 해지했죠. 그 다음에 음. 요번에 빌라를 갖고 있어도 아파트 청약의 기회를 줬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저 지방에 이제
미분양남 준공 후 미분양남 주택 사면은 이제 뭐 이제 주택으로 보지 않겠다. 이렇게 차근차근 사실은 정책적으로는 제가 한 20년 동안 봐왔던 그 정책 패턴대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요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강조하지 않는 게 아까도 말했듯이 미국의 경제, 세계 지정학적인 문제, 한국의 경제 요게 풀렸을 때 이제 얘가 힘을 발휘하니까. 네, 어. 근데 요런 것도 제가 잡아드릴 거란 말이에요, 강의 때. 네. 아, 그냥 토탈 기대가 많이 됩니다. 패키지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네. 오늘 부동산과 네, 경제에 대한 인사이트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Never sell your Bitcoin.